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이제 과제랑 이런 것들 다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노트 정리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노트 정리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온라인 제출하는 것과, 그러니까 원칙은 이거예요. 수업을 듣자마자 노트 정리를 해서 바로 제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늦게 듣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몰아가지고 노트 정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 그것까지는 우선은 이제 받아주기로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행평가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근데 10월 말에 여러분들이 올 때까지는 온라인으로 모두 다 올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말에 검사를 이제 이 전 것까지 검사를 받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 노트 정리를 밀렸다면은 앞에 것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생활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주거 공간의 이제 활용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여러분들이 같은 공간이지만 다르게 배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르게 꾸몄을 때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요새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TV 프로그램에 이제 등장하는 것들, 수납을 이런 식으로 했더니 좀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공간 배치를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더라, 효율적이더라.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본 원칙을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죠. 등교를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실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거 공간의 구역화예요. 자, 구역이라고 하는 게 내 구역이야, 내 바운더리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내 나와바리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는 내 경계선, 나만의 구역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바로 영어로 하면은 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존이야. 여러분들 뭐 PC 존 이야기하는 거, 이 구역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구역화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구역을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활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생활 이런 목적들이 약간씩 다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개인 생활 공간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목적들에 따라서 나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는 공간, 그 다음에 부모님이 사용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사용자별로 나눠놓기도 하죠. 이걸 바로 구역화라고 하는 말을 조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조닝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자, 이 조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주거 공간을 구역화할 때에는, 이렇게 공간을 나눌 때에는 가장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피곤해요. 왜냐면 이 물건들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배치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요. 그래서 덜 피곤하게끔 주생활을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요새 여러분들 정리수납 전문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박한 정리에도 등장하는 그 전문가가 있죠. 공간 크리에이터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이런 구역을 나눠주는 일, 그 다음에 수납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꼼꼼하고, 그 다음에 뭔가 빠르게 그러니까 공간을 이걸 다른 방법으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융통성이 있는 친구들은 빠르게 이것들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조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기본 원칙은 생활 내용이 비슷한 공간끼리 같이 붙여놓고, 그 다음에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물을 쓰는 공간이 아예 떨어져 있다라거나 이런 공간들은 좀 분리를 해놓고, 물을 쓰는 공간들은 같이 모아놓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렇게 기능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생활 내용이 같은 공간끼리 묶어놓고 이러면은 분리 또는 이제 묶어놓는 것. 자, 가까이 배치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조닝을 하게 되는데, 이 조닝은 가장 큰 장점은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신체의 이런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 효율성을 높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이 가장 이 조닝에 대해서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아기 방이라고 정말 신생아인데 아기 방을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아기 침대도 놔뒀어요. 그 방에다가 아이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때는 거기다가 눕혀놓고 나는 내 방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활 공간이 얘는 아직 나한테서 분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을 따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TV를 보고 있다가도 얘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랑 나랑은 생활 공간이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기 침대를 옮겨옵니다. 그럼 내 몸이 훨씬 편해지게 되죠. 울면 그냥 바로 옆에서 바로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 내가 움직이는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방에 냉장고가 있어요. 근데 나 음식을 할 때마다 부엌에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오고 뭔가를 꺼내오고 식재료를 꺼내오고 조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길게 되면은 사람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선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그 다음 각 공간의 독립성이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방이라고 이렇게 구역은 되어 있지만 내 방에 동생 책도 꽂혀 있고 그 다음에 엄마 책도 꽂혀 있고 온갖 우리 가족들의 책이 꽂혀 있다면은 내 공간의 그 독립성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선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주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수납 방법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조닝을 해볼 거예요. 생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닝을 할 수가 있는데 구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그 다음에 가사 작업을 하는 공간, 생리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공간.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은 이 공간들끼리 같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목적의 공간들은 같이 떨어져 있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공동생활 공간 먼저 보면은 가족의 대화나 식사 등이 이루어지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거실이 있는 거죠. 거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거실하고 식사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사실을 별도로 부엌 옆에다가 뒀는데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쓰는 공간이 되는 거죠. 자, 거실이나 식사실이나 아니면 응접실을 따로 두는 이제 집들도 있습니다. 뭐 손님을 맞이하는 방,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사람들 초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공간에 모이기도 하고 이런 응접실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예시를 써주면 됩니다. 뭐 거실이라든지 식사실, 그 다음에 응접실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베란다 공간에다가 이렇게 뭐 탁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해서 이 베란다 공간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티타임도 가지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공동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생활 내용에 따라서 우리 집의 그런 공간의 그러니까 이런 조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한 겁니다. 베란다 공간이 그냥 생리위생 공간인 집들도 있어요. 뭐 강아지가 용변을 보고 빨리 치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면은 세탁을 하는 가사 작업 공간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집집마다 이런 조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거실, 식사실, 응접실 이제 예시를 적었는데 여러분들 집에 해당되는 이런 공동생활 공간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생활 공간입니다. 개인생활 공간은 여러분들이 수면도 취하고 휴식도 취하고 나만의 공간,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자, 이런 공간들이 대표적이겠죠. 자, 서재의 경우에는 서재에서 온 가족의 책들을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온 가족의 책들을 다 모아놓고 그 공간에서 이제 책 읽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도 놓고 이렇게 했다라면 공동생활 공간이 될 수 있지만 한 사람이서 사용하는 그런 공간
서재다, 우리 아빠 서재야 라고 하고 나는 들어가지 않아. 이러면 개인생활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느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공간들은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서재라든지 개인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생활 공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침실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자, 각자의 침실, 뭐 그 다음에 서재 이런 공간들이 바로 개인생활 공간이다까지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사작업 공간입니다. 자, 가사작업 공간은 조리라든지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 대표적인 부엌. 자, 부엌 공간. 근데 이제 부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우리가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은 뭐가 떨어진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시피 우리가 부엌 공간을 과거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남성이 들어가지 않는 여성이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는 경향이 있었어요. 부엌과 그 다음에 거실 공간과 분리를 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의 공간은 가사노동은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합쳐지면서 이 가사노동을 합쳐가지고 조리와 세탁을 한꺼번에 끝낼 수 있도록 부엌에다가 세탁기를 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가사 작업 공간은 함께 모여 있는 게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세탁실하고 부엌 공간하고 가까이 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자, 부엌이라든지 세탁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가사 작업 공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리위생 공간은 여러분들이 목욕을 하고 용변을 보고 그 다음에 세면을 하고 이런 세면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 자, 근데 어떤 공간이 있을 수 있냐면은 우리 집에 파우더룸이 있어요. 파우더룸 뭐 이렇게 화장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뭐 옷도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있어요. 이제 뭐 온 가족이 사용하는 자, 그런 공간들도 생리위생 공간에도 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온 가족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면서도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내 시간, 그러니까 생활 시간상 이런 시간들은 크게 나의 뭐 공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되지 않는 생리위생적인 이런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필요한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우더룸이나 아니면은 뭐 드레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은 조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집마다도 거실 공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